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보통 유튜브나 인스타 등 SNS를 보면은 이제 영어 강사님들끼리 이제 많이 이제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문법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뭐 영어 단어장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다들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릅니다. 이로 인해서 학부모님들도 약간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영어 강사로서 제 의견을 한번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문법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는 강사님들마다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강사님들이 어떤 강의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수능 영어 강의를 한다고 할게요. 그럼 그런 강사님들은 수능 영어에서는 어법이 한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문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내신 강사님들은, 내신 같은 경우는 서술형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문법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쉽게 그냥 각 학교의 기출 문제를 봐도 문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강사들을 봤을 때도 약간 본인이 강의를 잘 하는 부분이 다른 경우도 많아요. 어떤 강사님은 문법을 상당히 수업을 잘하거나, 또 어떤 강사님은 독해를 잘하거나. 그래서 독해를 잘하는 강사님들은 보통 독해를 많이 띄우고요. 문법을 강의를 잘하시는 분들은 문법 강의를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문법과 독해를 둘 다 잘하는 강사님은 둘 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독해 위주의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문법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문법 위주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문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와는 별개로 문법은 좀 중요하다 말하고 싶은 게, 문법이 꼭 문법 문제만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닙니다. 바로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도 필요해요. 독해를 잘하려고 하면은 일단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문장 안에는 어휘, 어법, 구문, 그리고 문장 구조,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문법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문장을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연습이 뒤에서 독해 문제 푸는 연습보다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수능에서는 한 3등급 나오는 2등급 이상이 안 나오는 학생의 특징이 뭐냐면 해석을 잘 못합니다. 감으로 독해를 하고, 문장이 조금만 길어지면 해석을 못하고 문장 구조를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은 일단 문장을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인 어휘, 어법, 문법, 그리고 구문, 그리고 문장 구조 분석 연습을 충분히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휘 단어장도 참 논란이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원서로 수업하시는 분들은 영어 단어장 별로 효과가 없다. 근데 또 어떤 강사님들은 영어 단어장 효과가 있다. 근데 사실 이 문제의 어떠한 중요한 점은 단어만 봐서는 안 되고 예문을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 단어장은 이제 효과가 있다고 말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이제 영어 단어장에도 예문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문을 본다는 거죠.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독해 문장에 있는 예문을 보는 것과 영어 단어장을 통해서 암기하는 건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단 영어 단어장을 통해서 암기를 하면은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인풋과 아웃풋 연습을 할 수 있어요. 테스트를 보면서요. 그리고 어차피 영어 독해를 하거나 영어 지문을 보면서 모르는 어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어휘를 어휘 노트에다 따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문에서 봤기 때문에 그 단어만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제 그 단어가 각각 문장에서 어떤 뉘앙스를 쓰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휘 단어장은 어휘 단어장대로 꾸준하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독해를 하면서 모르는 어휘들을 어휘 노트에 정리하고 그걸 같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르는 단어 나오면은 사전 찾아가지고, 저는 종이 사전을 추천하는데요. 종이 사전에 아주 좋은 예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예문을 직접 보는 거죠. 특히 어휘를 외울 때는요, 어원도 알면 좋고요. 그리고 예문을 보면서 그 단어가 어떠한 뉘앙스를 쓰이는지 그 부분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단어를 꾸준하게 정해진 시간 내에 암기하고 테스트를 해서 내가 지금 못 외운 단어를 보고,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헤어진다. 그러면 해마 연상법처럼 자신만의 연상법을 마지막에 활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즉, 지문을 통해서 영어 단어를 보는 것과, 그리고 영어 단어 테스트는 같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르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나 인스타에 이제 영어 강사님들 조언을 보면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너무 치우쳐 있어요. 한쪽이에요. 어떤 식으로요? 자신이 하는 강의와 관련해서만. 예를 들어서 영어 원서를 주로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원서가 그냥 최고다.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너무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문법이 강하신 분들은 너무 독해 강하신 분들은 뭐 어휘 단어장 필요 없고 문법 필요 없다. 너무 이렇게 다 본인들이 잘하는 거 위주로만 패양돼서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골고루 같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저는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영어 강사로서는요. 영어를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제로 고등부 학생들과 재수생분들을 제가 관리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국어랑 수학이 너무 공부가 안 돼 있어요. 보통 막 그런 말 있잖아요. 영어는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고 수학은 잘못된 방식으로 공부하고 국어는 공부를 안 한다. 좀 균등하게 해주세요. 특히 초등학교 때는 영어에 너무 가몰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이제 교육 사업에서 사실 팔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 원서 리딩 같은 거는 무한으로 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물론 원서 읽기 중요해요. 저도 원서 읽는 거 좋아하고요. 그런데 국어랑 수학하고 독서랑 한자랑 좀 균등하게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국어랑 수학 때문에 이제 보통 힘들어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또 실제로 많은 재수생분들, 재수를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는 국어와 수학에 안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또 영어까지 안 잡혀 있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너무 한쪽 어떤 특정 과목을 너무 집중해서 하기보다는 좀 골고루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녀분들에게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공부 환경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공부 습관을 키워줘야 합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뭐 학원이 통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때는 절대 안 통합니다. 시험 범위도 너무 많고 결국 본인이 직접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고 본인이 계획을 다 짜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 과목을 같이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학원에 너무 의존했던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부터는 안 통합니다. 범위가 너무 많고 그리고 양도 많고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이제 자녀분들 이제 교육 관련해서 뭐 코치를 한다거나 뭐 엄마표 영어도 괜찮아요. 뭐 엄마표 영어 같은 경우는 말이 많죠. 뭐 엄마가 어떻게 영어를 뭐 강의를 하냐 아니면 엄마가 영어를 뭐 가르쳐 주면은 자녀와 이제 뭐 사이가 나빠진다. 근데 엄마표 영어는 그런 게 본질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부하는 습관을 잡아주는 거예요. 참 좋아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자신이 부족한 부분 위주로만 사교육 도움 받으면 되고 그럼 사교육비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본인이 직접 공부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영어를 과몰입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강사님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다른 과목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으세요. 그러니까 영어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라고 해요. 그러면 국어 수학을 못합니다. 국어 수학 1등급은 상당히 적어요. 근데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1등급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너무 힘 빼지 마세요. 관련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